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붕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고군분투하면서 정보를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퇴근 전에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결국에는 대박 갑이 됩니다. 왜냐? 외국인이 돌아오면 그래도 초우량주인 삼성전자, 물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최고의 이슈죠. 아마 올 한 해 최고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파월 의장 발언이 엄청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이라도 아마 오늘 저녁 미국 증시 또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전 세계 최고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상당히 코스피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해서라도 결국에는 반도체, 그와 관련됐기 때문에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아마 좋은 전망치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뒤에 얘기 드리고, 일단 파월 의장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일이죠. 오늘 비록 코스피가 하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모든 삼성전자 한 주라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또 눈살을 또 찌푸렸을 겁니다. 애기 봐라, 또 이 짓 하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동급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 인민은행 이 유동성 흡수가 없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되기 시작했죠. 결국은 일부 종목에서 우량주 위주로 해서 상승 전환에 일부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반등에 대한 그러한 시그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특히 그 제롬 파월이죠. 이 아저씨의 그 연준 의장 시장 달래기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또 증시가 한번 요동을 칠 겁니다. 물론 23일, 24일 이틀에 걸쳐서 그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죠. 이 아저씨가 의회 증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도 상당히 자극이 될 건데, 아마 여기에 글로벌 주요 투자 은행이라면 물론 골드만삭스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시작해서 왕개미, 이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물론 그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할 거라는 그러한 심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특정 방향성, 이거 역시 아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미 상원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의회 청문회에서 아마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내놓을지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증권가에서는 그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과 그리고 경제 정상화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미국의 그 국채 금리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답니다. 물론 시장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 이 온건한 통화 정책을 시사하기 때문에 금리 안정 어느 정도 야기를 시켜주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밤새도록 그 미국 증시 보고, 그리고 미국 언론을 여러분 경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내일 뚜껑을 까보면 또 한번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죠. 물론 일각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압력 확산에 대한 그 우려 이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물론 자산 매입 축소죠. 테이퍼링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여기저기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 시장 부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파월 의장 의회 청문회에서 주식 시장에 아마 그 중립 이상의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전망이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저는 솔직히 골드만삭스 제가 그 세부적인 직원이 아닌 이상 그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물론 골드만삭스에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을 전망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전망치가 상당히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초창기
영상을 보더라도 골드만삭스와 관련된 그런 영상을 두번 넣어놨는데 그 예상치가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그리고 대세 이런 거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이 전 세계 최고 투자 은행 중에 하나인데 물론 대단합니다. 그 뉴욕에 그 본사를 두고 있는데 런던하고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주요 금융센터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23개 국가 한 50개 사무소에 총 3만 명이 넘는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물론 주요 고객들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각국의 정부, 그리고 고액 자산가, 우리는 고액 자산가는 아닙니다. 소액 자산가입니다. 그리고 자문이나 자금 조달 서비스를 하는 그 종합 금융 서비스를 지향을 하는 그 투자은행인데 여기 골드만삭스 여기서 이게 코스피 전망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목표 지수 3,700, 뭐 4,000도 뭐 가지 말라는 법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오늘입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코스피 목표 지수를 종전 3,200에서 3,700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올려잡은 건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리 그 지금 거품이다, 주가가 거품이다, 아니다. 그리고 금리, 인플레, 이 모든 대외적인 이런 요소가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연구를 하고 그게 따르는 그 시장 동향이나 업황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우리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그리고 고생을 많았는데 아마 이 반등 시점이 빠르게 오는 시그널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입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비중 확대를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목표치하고 실적 전망치 모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우리 글로벌 시장이죠. 이 전망하고 그리고 고성장 신경제 섹터 비중으로 커지는 쪽으로 아마 변화를 하겠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한국 지수 구성을 반영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기업의 그 2021년 주당 순이익 EPS 이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전망치가 한 54%, 그것보다 좀 더 높은 5%포인트 높은 5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2022년도 전망치도 시장 전망치 21%를 웃도는 23%로 잡고 있는데 물론 이걸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건 올해가 끝이 아니죠. 만약에 올해가 끝이고 내년이 비관적이다. 이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탄력을 못 받습니다. 물론 그 경험은 우리가 2018년 삼성전자의 최고의 매출 겪고 그 19년도 반타작이 날 때 겪었습니다. 물론 저는 겪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만삭스 내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그 코스피 과열 논란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1990년 이후 11차에 걸쳐서 코스피가 3개월 동안 3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펀다멘털이 뒷받침되면 시장은 강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펀다멘털 삼성전자 펀다멘털 하면 삼성전자죠. 당연히 강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물론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 시장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상승할 때는 시장 수익률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거 역시 일단 걱정을 하지 않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아마 5월 3일 그때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2009년 5월 달하고 2011년 11월 달에 그 공매도와 관련된 제가 그 얘기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물론 골드만삭스에서도 물론 이 공매도 주가에 처음에는 뭐 약세를 어느 정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상승했다. 이 말은 즉슨 펀다멘털이 깨지지 않고 결국 업황이나 매출 이런 게 살아있다면 공매도 할아버지가 와도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뭐 공매도에 대해서는 내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이상한 잡주겠죠. 물론 그 잡주라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잡주가 아니고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잡주는 전혀 공부가 되지 않은 그런 테마와 관련된
그러한 종목을 저는 잡주라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잡주도 여러분들이 갈고 닦고 분석이 돼 있다면 아름다운 보석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한 종목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삼성전자 이 하나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더라도 벅차입니다. 벅차.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상당히 1월달 최고 정점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물론 변동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상해 있지만 일단 뭐 증권가나 업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은 끝났다. 그리고 우상향 곡선을 그을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업계 여러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은 지금 현재 시그널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라는 그러한 얘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동안 고생을 하셨고 이거는 뭐 고생을 하셨다 하면 뭐 내일부터 반대를 해야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 홀딩을 하고 잘 인내심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기다리신 분은 다시 한번 또 랠리 그러한 참맛을 또 느끼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동안 조정 국면에서 집중 매수 매수를 할 수 있는 저의 뭐 박앤셀 구간이었다 생각해도 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여윳돈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를 가지고 반등의 기회를 아마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는 반등을 하고 집중적으로 올라갈 때 그때 타면 여러분 결국에는 고점에 물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큰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 기업의 펀다멘털에 살아있고 기업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점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그러한 수급 상태가 좋을 때 집중적으로 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오르기 전에 변동성이나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우리가 여윳돈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저는 진정한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단기간에 뭐 여러분이 팔고 사고 물론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재미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진짜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좋은 장이 아마 들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간밤에 좋은 꿈 꾸시고 그리고 좋은 장이 열려서 좋은 랠리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다시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뭐 면역이 돼 있다 아닙니까? 맞죠? 그렇으니까 때문에 조정 들어오고 다시 또 올라가고 물론 단기간에 급등하면 언제나 차익 실현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미들도 뭐 차익 실현 엄청나게 내놓는데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일단 하지만 언제나 반등의 기회가 온다면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조심스럽게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일 즐거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